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임영상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라는 제목인데요. 사실은 책 제목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국에서 다문화 지도를 그리기다라는 그 부제를 달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오늘 얘기는 하기 전에요. 제가 2018년 2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 퇴직 직전에 제가 그 정년 퇴임을 맞아서 제가 글을 모았는데 그 책의 제목이 역사와 문화 콘텐츠입니다. 당시에 연합뉴스 기자가 기사를 보도해 줬는데 그때 그분은 동포 문화 콘텐츠로 신할리 만들자 이런 주제로 제가 그 퇴임을 앞두고 책을 출판한 일을 했는데 제가 그 제동포를 알게 된 것은 1996년입니다. 99년입니다. 그때 우리 한인 입양아 초청 연수를 저희 대학에서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그 담당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 후로 보니까 우리는 제동포를 약간 좀 부담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제동포는 우리나라의 부담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것을 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포사 연구를 하게 됐는데 한국외국어대에서 세계 한민족 강좌를 개설했고 구술사와 문화 콘텐츠를 통해 본 고려인 코리아타운과 한국 문화 동북의 조선족 사회와 조선족 문화관 등 동포 관련 책을 만들고 또 논문도 썼는데요. 저는 퇴임 이후에 3년 됐습니다만은 우리 국내에 있는 동포 사회 집거지를 좀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방문한 것도 있지만 두루 방문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특히 이주한 그 고령이 접어든 한인 1세들, 이주 1세대들의 어떤 이야기를 한번 좀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귀한 동포 사회와 문화 지도라는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8년 2월에 정년 퇴임을 하면서 말하자면 저로서는 제2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 사실은 2015년 3월 퇴임 3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준비를 했느냐? 이제 퇴임하면은 무슨 뭐 특별히 연구 논문을 쓸 일도 없고 해외로 나갈 일도 없는데 제가 이제 재외동포, 진짜 재외동포가 아니라 제한 재외동포,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으로 귀환하고 정착하고 있는 우리 중국 동포나 우리 고려인 동포 사회에 뭔가 유익이 되는 일을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저는 그 재외동포 재단에서 하는 교과목 지원으로 그 세계 한민족을 2013년부터 19년까지 강의를 했는데 그 주말에 가리봉동, 대림동, 뭐 안산 이런 데를 탐방을 했는데요. 점차 시흥이라든가 인천, 부천, 수원으로 확대를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2016년, 17년 2년 동안 한국의대 대학원에서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과에서 BK21 플러스 사업이 있었는데 이때 제가 단장으로 있으면서 했던 사업 제목 주제가 에스닉 코리아타운 도시 재생 특화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이었어요. 이때 국내 K타운, 우리 코리아타운을 탐방했는데 뭐 서울, 안산, 광주, 멀리 광주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해외 경우는 오사카, 도쿄, LA, 뉴욕까지 다녔는데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흔히 우리가 그 에스닉 타운, 어떤 소수민족의 집거지, 이 집거지를 우리가 개토라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가리봉동을 그렇게 예를 들었는데 과연 개토인가? 저는 이 에스닉 경제가 사실은 지역 그 도시 재생을 시킨다는 걸 확인하고서 이제 그런 인식을 이제 바꿔야겠다 해서 이 K타운 유키백과를 구축하는 일로 제가 퇴임을 하면은 한번 좀 제 그 남은 생을 보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첫 번째 사업을 한 것은 2016년에 나왔는데 이건 2015년 하반기에 서울연구원에서 작은 연구 좋은 서울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제가 대학원 학생들과 같이 팀을 만들었는데 그때 가리봉 대림 중국 동포타운 지식 맵 구축이라는 과제를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제 지금은 거의 이 화면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제 사이트가 사라져가지고 그때 얘기고 그때에 바로 지금 보시다시피 이 대림동의 지도 서울 그리고 서남권 대림동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대림동에 대한 중국 동포 타운을 탐방로 코스를 지도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종의 문화 지도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2017년, 18년에 가리봉동, 저는 가리봉동을 참 자주 갔습니다. 우리가 가리봉동 그러면은 우리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과거에 구로공단 시절에 우리 근로자들이 살던 곳이죠. 범죄도시라는 영화의 무대가 된 지역입니다. 이 가리봉동이 도시 재생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구로구청의 공모사업에 가리봉 텔레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이때 나온 결과가 책이 가리봉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이 가리봉 사람 이야기에는 이 아래 나와 있는 한국인 두 사람, 이분들은 가리봉의 거의 터줏대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 이발관, 또 식품점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사람들은 연변의 훈춘에서 그리고 용정에서 온 우리 중국 동포 식당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이 네 분에 대한 생애 이야기를 좀 썼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지도는 여기 일본의 지도 여기가 바로 지금은 가산 디지털 단지역 과거에는 가리봉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사를 이 탐방을 가리봉길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2번은 뭐냐면 금천구청이 만드는 구로 공단 노동자 생활 체험관입니다. 여기 가면은 상당히 좋은 자료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 코스를 따라서 이렇게 탐방을 합니다. 이 탐방하는 것을 이제 학생들하고 해왔고 학생뿐만 아니라 저희 친구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안내를 해왔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화지도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리봉동 전자문화지도라 이제 탐방용 문화지도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남바가 있고 이 남바 하나하나를 클릭하면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설명이 들어 있죠. 이거는 브로셔로도 만들었고 이거를 그대로 또 활자로 만들어서 온라인에 띄워서 위키백과에 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에 아까 앞서 말한 가리봉 사람 이야기 책을 소개했더니 원곡동의 외국인 주민지원본부의 본부장께서 우리도 해달라 해가지고 원곡동 사람 이야기라는 책을 냈는데 여기는 원곡동에 오래된 태어나고 지금도 살고 있는 그 지역 주민 한 분, 그리고 중국 동포 두 분, 그리고 고려인 동포,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주해 온 분, 이 5명의 생애 이야기를 이렇게 원곡 사람 이야기로 했는데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는 그쪽 지역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 홍보라는 거로 이름을 했지만 사실은 이런 책자를 만드는 거였고 동시에 위키백과를 만든 거였습니다. 그때 만든 그 지도입니다. 역시 안산역에서 출발해가지고 1번 답사하는 코스입니다. 2번이 바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고 이렇게 코스를 따라서 어디까지 가느냐 4번이 선부동에 있는 고려인 문화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원곡동에 이 다문화 특구는 이 원곡동을 주로 여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선부동에는 고려인 주민센터 그리고 여기에 7번이 바로 안산시 다문화적 지원센터 그리고 여기도 포함되는데 이 6번은 이제 노안의 러시아 학원이라 가지고 우리 고려인 다니는 학원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지도를 그려놓고 학생들하고 탐방을 하곤 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최근에 나온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라는 책인데요. 벌써 이 책은 재판이 나왔습니다. 초판이 500부 찍었는데 뭐 다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판매용이 아닙니다. 그 배포용이었는데 다시 재판은 조금 판형을 달리해 가지고 오른쪽의 모습으로 찍었습니다. 제가 이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라는 제목의 이런 프로젝트를 아시아 발전재단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동료들과 하게 됐는데 이때 어떤 기획했냐면은
이 책의 제일 저자인 김용필이라는 분이 동포세계신문 대표인데, 이분이 저는 소망이 그거였죠.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중국 동포, 고려인 동포가 많이 사는 지역을 한번 주로 한번 돌아보자. 지방까지 이 제가 바로 목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이 한번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등록된 주민입니다. 약 150만인데 행안부 자료 보게 되면 여기에 거의 91.2%가 아시아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중국 동포나 고려인 동포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얘기 아니냐 해서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특집 보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2년간 19년부터 20년간 작업을 했고요. 이 내용을 이제는 이렇게 2018년에 행안부 자료인데 실제는 17년의 그 기준이죠. 이 내용을 받고 이게 국내 거주 외국인이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32%, 60만 3,600명. 그 다음에 서울시가 22%, 41만 명. 그 다음에 경상남도입니다. 저는 경상남도가 많은 걸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최근에 김해를 이 상하원 김해를 갔다 왔는데, 김해가 경기도의 안산 다음으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 외국인 집거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경기도 안산시가 82,000명으로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수원시, 그 다음에 서울시 영등포구, 경기 화성시, 이런 순서입니다만은 외국인 주민이 10,000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5%라는 건 다문화 사회라고 들었다고 하는 인구죠. 시군구가 69개인데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이 22개, 서울이 16개, 인천, 충남, 경남이 각각 5개입니다. 자, 이런 지역들은 바로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시아에서 온 이주민들이 집거지를 이루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법무부 법무부 기준을 보게 되면 국내 체류 외국인도 지금 그럼 이제 최근에는 250만 가까이 됐는데요. 2018년보다 그게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이거 보게 되면은 2010년에 2008년과 비교해 볼 때 약 2배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역시 출신도 보게 되면은 중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베트남, 그다음에 태국, 뭐 이런 식인데, 다시 말하면 한국에 와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도 아시아 출신이 절대 다수다는 거. 자,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10년 후 2028년쯤 되게 되면은, 18년의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이 500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무슨 말입니까? 국민 한 명당 10명당 한 명. 다시 말하면 바로 바로 우리 아시아에서 온 이웃 출신이 살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는 한 아시아 지역 공동체가 늘어날 거라고 본 거죠. 자, 이제 저희는 그런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라는 그런 기획으로 수도권에 우리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 그리고 또 외국인 집거지를, 그리고 지방의 고려인 마을을 살펴봤는데, 여기 보는 이 지도가 바로 전국의 동포타운 외국인 거리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구글에 나온 구글 지도예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바로 번호마다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작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각국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인류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는 아시아 발전 재단이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한중문화학당이 기획하고 진행한 특별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저는 2019년 3월부터 수도권의 교환 동포, 그리고 외국인 집거지를 2019년 3월 8월까지, 그리고 지방의 고려인 마을은 2019년 10월에 탐방을 했고요. 2020년은 코로나였지 않습니까? 잘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일부 수도권 쪽만 다녔습니다. 어쨌든 코리안 드림을 이루고자 하는 이주민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을 돕고 있는 한국의 활동가도 만났는데, 먼저 동포세계신문의 특집 기사로 이주민들의 한국살이와 그리고 활동가들의 경험을 소개했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거는 사실은 제가 그 어듯한 목표는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는 것만큼 좋은 학습이 없긴 합니다. 그러나 혼자 혹은 또 따로 함께 전국의 30여 곳의 아시아촌을 방문할 수 있도록 탐방용 문화유수도 제작을 해서 위키백과에 올려놨습니다.
자, 이 서울을 볼까요? 여기에 지금 QR 코드를 그대로 찍으면 바로 이 모습과 함께 설명이 쭉 나옵니다. 예, 서울은 물론 우리가 알기로 잘 유명한 이태원이죠. 그러나 제가 조사한 것은 그렇게 그 이태원이 아니라 가리봉동, 대림동, 음? 그리고 광진구, 자양동, 그리고 종로구 창신동, 그리고 중구 광희동 이런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한 군데만 소개하면은 이 지도로 봤을 때 가리봉동과 대림동의 동포타운을 이 구글 지도로 만들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일종의 바로 아시아 탐방 문화 지도를 구현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사실은 가장 많죠. 그래서 경기도는 여기에 지도산이 10군데인데 사실은 안산이 1번이긴 하지만 세 군데를 하나로 묶었고요. 이렇게 경기도는 많은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경기도는 특히 그 중국 동포타운도 많고 고려인 마을도 많고 있는데 거의 조사를 한 셈입니다만은 중국 동포 경우는 전국에 모여 있지만 단체를 이루어 가지고 활동하는 지역만 한정을 했고요. 그래서 안산, 화성, 수원, 성남, 시흥, 부천입니다. 그리고 고려인 동포 경우는 안산도 있고 화성도 있고 그다음에 시흥도 있고 부천, 김포, 광주, 평택, 안성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한 군데만 수원을 보죠. 이 수원은 고등동, 매산동, 수원역 앞 근처입니다. 여기가 바로 중국 동포타운인데 이쪽 지역에 탐방용 지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아래는 우리 학생이 2019년에 이걸 답사한 학생이 직접 이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문화 지도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학생들하고 다니면서 학생들이 또 지도를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인데요. 인천은 북성동의 차이나타운, 그리고 여기 2번 연수동의 한방 고려인 마을, 3번의 부평동의 미얀마 마을인데 제가 주로 한 것은 바로 인천의 연수구에 있는 한방 마을인데 이제는 하도 고려인 동포 많아가지고 크지 않은 동네입니다. 여기 그 산 밑에 자동차 모양으로 되는 이런 지역인데 이쪽 지역에 무려 7,000명이 살고 있어요. 연수구청의 통계로. 그러나 실제는 9,000명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이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거의 아주 상당수가 우리 고려인 동포나 중앙아시아에서 온 외국인이 살고 있는 곳인데 이쪽에 인천의 고려인 마을에 대한 탐방용 문화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을 이제 보는데요. 여기에 전국 고려인 인구 지도가 나옵니다. 안산에 너머라는 곳이 만든 지도입니다. 2015년을 전후로 해서 어린 자녀를 동반한 우리 고려인 동포가 아주 급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려인 동포들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유아원, 어린이집에 유치원을 보내게 되면은 한 달에 40만 원 또 심지어 50만 원까지 내야 돼요. 그러니 그 고려인 동포들이 한 달에 150만 원 남짓 버는데 부부가 벌어도 300만 원 아닙니까? 큰 돈이죠. 그래서 중앙아시아나 러시아에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손전 돌보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조부모 그리고 소위 말하면 3세대가 살고 있는 고려인 가정이 많이 늘어나는데 거의 다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전국 공단의 주변에 고려인 마을이 형성되고 있고 이들 고려인들은 이제 여건만 된다면은 한국에 살려고 합니다. 조상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정착이 트렌드가 된 중국 동포 마찬가지로 고려인 동포 역시도 이제는 한국에 정착하고 있다. 따라서 저는 귀한 동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얘기를 지방도 보게 되면 충청 남북도인데 이 충청 남북도 경우는 제가 이게 탐방한 순서입니다. 충남 당진, 아산, 천안 그리고 청주인데요. 이 청주도 진천에도 고려인 마을이 있었고 여기는 바로 청주 복명동 그다음에 사창동의 고려인 마을 탐방용 문화 지도입니다. 이거를 구글에서 다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하나 번호를 클릭하면은 그 이름이 명칭이 나옵니다. 대개 그 상점들이거나 단체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광주 고려인 마을인데 광주 고려인 마을은 번호 하나밖에 없죠. 이쪽에 그 호남 쪽은 고려인 마을이 광주 이외에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일부 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광주 고려인 마을은 저는 책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전국의 외국인 주민 집거지의 롤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대단합니다. 정말 이런 말이 있어요. 중앙아시아에서 광주에 가면 일할 곳이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가 있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도 싸게 이용할 수가 있대.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광주의 고려인 마을은 정말 아주 모범적인 마을인데, 여기에는 우리 고려인도 있지만 한국인 목사님이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아주 이 광주의 고려인 마을을 읽고 났는데요. 여기 광주 고려인 마을은 이렇게 번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가 스토리가 많아요. 그래서 무려 넘버가 20번까지 됐는데, 광주 고려인 마을은 이제 곳곳 광주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에 나올 텐데요. 여기 광주 고려인 마을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해외 한인들도 오게 되면 방문하고 한국의 많은 다문화 또 재외 한인 연구하는 사람들은 꼭 한번 가보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상남북도인데요. 경상남북 이 남바는 그냥 남바입니다. 편하게 부산,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좀 빠져 있네요. 지금 김해, 동상동, 서상동 남바가 좀 틀리게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김해 서상동을 2번, 3번 겹쳤군요. 그다음에 4번이 경주고 5번이 창녕인데, 이 부산시에 있는 초량동은 사실은 고려인 마을이라고 하긴 그렇죠. 왜냐하면 초량동의 그 상해타운, 차이나타운 내에 고려인 상점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러시아와의 교류가 많은 부산 특징을 살려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목하는 곳은 경주의 성건동에는 고려인 마을하고 김해의 동상동, 서상동의 고려인 마을인데, 창녕읍에도 좀 작은 규모긴 하지만 고려인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특히 김해 경우는 중앙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 출신이 모이는 이주 노동자 거리가 형성되었는데, 이쪽 지역이 아마 앞으로 안산을 버금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경주 성건동의 고려인 마을이에요. 여러분, 경주 성건동이라 그러면 어떤 동네냐면 김유신의 묘도 가까이 있고요. 경주 과거의 옛날 여기죠. 가까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아주 신라 시대부터 아주 참 유명한 그런 유서 깊은 지역이에요. 도시도 깨끗하고 거리도 넓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최근에 그 주변에 신도시 아파트로 단지로 주민들은 이주를 하고, 이 근처 바로 가까이에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다가 원룸이고 집이 좀 쌍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이 경주 근처에 이 차량 부품을 만드는 공장들이 많은데, 여기에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이주해 와가지고 점차 이쪽 지역은 최근에 아주 급격히 고려인 마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경주 성건동의 고려인 마을이 앞으로 주목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기죠. 제가 편집한 한국 사찰을 찾다라는 책은 책 제목의 부제로 위키백과와 연결된 스토리 가이드북이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에 그 위키백과는 rc3.kr 그 외국어 대학교의 융복과 콘텐츠 연구센터의 사이트인데요. 위키인데 2017년에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주요 행사가 있고, 두 번째가 한글 사실을 찾다 ADF가 있어요. 여기에 초기 화면 들어가게 되면은 오른쪽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전국 동포타워 외국인 거래 지도가 있고, 수도권의 교환동포 외국인 집거지, 지방의 고려의 마을이 나오는데, 이 QR 코드를 그대로 찍으면 바로 이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저는 이걸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이 책을 나오자 연합뉴스에서 기자가 아이고 김 교수님 뭐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 같네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다문화 지도를 결국은 그리게 된 겁니다. 한국 사회에 다문화 지도를 그리게 됐는데, 제 앞으로의 소망은, 제가 뭐 다문화 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제 친구들이라든가 혹은 또 주변에 이러한 이 시니어들, 그러니까 다 일선에서 헤어나면서 물러나고 좀 여유가 있으면서도, 그리고 어딘가를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제가 한국 사실을 찾다라는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로 하나차 시니어 탐방단을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만나서 그냥 밥만 먹고 뭐 차시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뭔가 좀 우리 사회에 좀 이색적인 지역, 뭔가 볼거리가 있는 곳, 경관이 다른 곳을 한번 보자. 이게 바로 우리 외국인 집거지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태원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와 좀 다른, 우리의 삶과 좀 다른 경관을 보고, 그리고 그런 경관 있는 지역은 바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식당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외국에 안 나가도 그 나라 음식을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먹고, 그리고 보고 먹고만 하면 좀 그렇지 않냐. 또 하나 하자. 뭐냐? 결국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또 그들을 돕고 있는, 외국인들을 돕고 있는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보고 먹고 듣고 이 세 가지의 이점을 누리는, 시니어 탐방단, 이걸 같이 제가 꾸려가지고 지금 앞으로 다닐 생각이고, 아마 이러한 걸 다니면서도 후속적으로 또 하나 조그마한 책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